안녕하세요. 휴대전화 박물관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알아봤던 갤럭시 200 프로 활용하기 파트 2입니다. 파트 1에 락스타, 퀵스타, 태스크 체인저, 그리고 클락 페이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위에 링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멀티스타부터 파트 2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7.0부터 구글이랑 삼성이랑 크로스 라이센스를 계약을 하면서 삼성이 갖고 있던 그 멀티 윈도우에 대한 SDK가 안드로이드에 기본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7.0 이상부터는 제조자가 특별한 제한을 걸지 않는 이상 멀티 윈도우를 사용 가능합니다. 안드로이드에서 이제 네이티브로 이제 이거 멀티 윈도우가 들어가니까 삼성전자에서 자체 그 멀티 윈도우 그 기능들이 대폭 줄어가지고 거의 순정 수준으로 줄어서 사용자들이 불만이 많았는데 그거를 개선한 게 이 멀티스타입니다. 그래서 뭐 멀티 윈도우를 빠른 실행 이거는 버튼이라고 하면은 요거를 길게 눌러서 바로 멀티 윈도우를 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예전에 갤럭시 S6 때 그런 느낌이죠. 바로바로 켜고선 여기서 바로 여기서 멀티 뭐 이런 걸 앱을 선택을 해서 바로바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그대로 켜져 있는 거죠. 아니면 여기서 팝업으로 보기 하면 이렇게 누르면은 이게 팝업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팝업 당연히 삼성 팝업 이것도 조절 가능하고 최소화 시켰다가 다시 키웠다가 투명도까지 조절하죠. 예전에 LG의 Q 슬라이드처럼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모든 앱을 멀티 윈도우 사용하면은 특히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멀티 윈도우 지원을 안 해주는 앱이죠. 근데 그것까지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데 꽤나 버그도 많고 제대로 앱이 실행이 안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추천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사용을 하면은 휴대전화가 다시 재부팅이 됩니다. 뭐 그러고 멀티 윈도우 콘텐츠 많이 보기 이게 뭐냐면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멀티 윈도우를 인터넷을 켜볼게요. 키면은 똑같은 비율로 보이죠. 근데 이거를 하면은 요게 줌 아웃이 돼가지고 더 많은 화면을 더 많은 콘텐츠를 보게끔 이게 DPI가 설정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멀티 포커스 같은 경우는 일부 특히 게임 앱 같은 경우는 어디에 포커스가 맞춘지 지금은 아래가 포커스 맞춰 있다고 아래가 빨갛게 나오고 위에가 포커스 있으면 위에가 빨갛게 나오는데 이 포커스가 없으면은 그러니까 포커스를 잃으면은 앱이 일시 중지가 되는 그런 앱들이 있는데 이 옵션은 일시 정지하는 그런 거를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유튜브를 보면서 다른 걸 한다거나 그런 다양한 활용성이 되겠죠. 그리고 팝업 화면으로 바로 실행. 이것도 노트 4부터 들어갔던 건데 왼쪽 위 대각선이나 오른쪽 위 대각선으로 내려서 팝업으로 만드는 기능이에요. 제스처 크기까지 바꿀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는 한 이 정도로 사용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팝업으로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팝업 화면 마지막 사용 유지하기가 뭐냐면 뭐 인터넷으로 팝업 화면을 이렇게 요 크기로 여기서 여기다 끌게요 다시. 그러면 그 자리에 그대로 나온다는 거죠. 뭐 그리고 팝업 화면 최소화 방지 이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다시 인터넷 가볼게요. 팝업 화면인데 홈으로 가면 이게 바로 최소화가 된다는 거예요.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는 우리 유튜브 같은 경우는 우리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걸 팝업으로 하면 잠깐 멈추죠. 근데 여기서 뭐 이렇게 잘 실행을 시키고 있어요. 근데 홈에 가면은 이렇게 되면서 정지가 된다는 거죠. 그런 현상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요겁니다. 팝업하면 최소화 방지. 그러면은 홈으로 가도 최소화가 안 돼가지고 계속 유튜브가 백그라운드에서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 기능은 정말 유용한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다가 잠깐 홈에 가서 뭐 카톡을 간다거나 뭐 계산기를 켠다거나 홈에 가도 이게 멈춤 없이 계속 자연스러운 멀티태스킹이 가능한 거죠. 분할 화면 색상 변경인데 제가 노트 20 울트라를 반납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S8 플러스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때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옵션이 살짝 다릅니다. 뭐 그래도 이 분할 화면 색상 변경은 같은 기능이니까 아마 요런 템플릿은 살짝 다를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거는 같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분할 화면을 사용을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요 CPU Z를 한번 열어볼게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 어디가 지금 액티브가 되고 있는지 요 주위 여기 색이 나오죠. 지금은 저는 요 풀색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풀색으로 나오지만 만약에 빨강색으로 지정을 하면 이렇게 빨강색으로 바뀌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할 화면에 요 색깔을 어떤 걸로 바꿀지 사용자가 원하는 색깔로 바꿀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멈춤 없이 멀티 윈도우 사용은 뭐 안드로이드 QoS부터 기본 기능으로 제공된다고 하고, 멀티 사운드는 이제 사운드 어시스턴트로 넘어갔다고 해요. 요 멀티 사운드도 이따가 알아볼게요. 그리고 네비스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것처럼 고전적인 스크린 내비게이션 키가 있을 때 요 모양을 바꾼다거나 아니면은 여기에 고정 숨김 버튼이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한다거나, 그리고 내비게이션 바에 회전 버튼 표시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저같이 잠금이 돼 있는데 이런 거에서 화면을 돌리려고 하면은 여기 회전 버튼이 생겨서 이 앱만 일시적으로 분명 꺼져 있는데 화면 전환이 가능하게끔 도와주는 앱이에요. 화면 전환 꺼져 있죠. 뭐 이런 기능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새로 만들기에서 배경 색상부터 내가 뭐 강렬하게 뭐 노란색을 하겠다. 여기서 뭐 버튼 배치도 오른쪽 정렬해서 오른손으로 이거 한 손으로 쓰기 편하게 할 건지, 왼쪽으로 밀 건지, 아니면 버튼을 추가를 할 건지. 버튼을 추가를 하면은 뭐 화면 캡처 버튼도 추가도 가능하고, 뭐 전원 끄기 해가지고 최대 5개까지 배치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 배치 버튼에 뭐 카메라, 화면 캡처, 화면 끄기, 인터넷, 쇼트컷뿐만 아니라 위, 아래, 왼쪽, 오른쪽, 그리고 F4 바로 키보드가 뜨는 그런 키죠. 그리고 F5에 세로 고침 인터넷 할 때, 그리고 스페이스바 앞으로 이전 곡, 다음 곡 일시정지, 알림창 열기, 페이지 위로, 페이지 아래로 해가지고 진짜 엄청나게 많이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이콘도 뭐 아이콘 색상 자동 적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투명도도 적용 가능하고, 그리고 각각의 요 아이콘을 어떤 모양으로 할 건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최근 앱은 이제 해 모양이 되겠죠. 그리고 멀티 윈도우는 뭐 아이콘 더보기 가서 갤러리에서 내가 원하는 아이콘을 다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커스터마이징이 엄청나게 강화가 됐죠. 이제 홈업은 요 삼성 원 UI 요 홈 런처를 좀 더 사용하기 좋게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홈 화면에 가면 뭐 홈 화면 배열이 최대 7 곱하기 7까지 가능하고, 앱 서랍 화면도 7 곱하기 7로 되죠.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7 곱하기 7을 하게 된다면 앱 서랍이 이렇게 7개 앱, 7개 앱까지 뜨게 된다는 거죠. 저는 기본으로 4 곱하기 5로 놔둘게요. 그리고 이것도 배경화면 흐림도 조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흐림이 0%라고 하면 여기 예시에도 나오긴 한데, 이런 식으로 그냥 블러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흐림으로 유지를 하면은 뒤가 좀 뿌얘지죠. 흐리게. 이런 거 저는 흐림으로 하는 걸 좀 더 선호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탕화면에 글씨 같은 거 있으면은 안 겹치겠죠, 그러면. 그리고 즐겨찾기 최대 재개수를 9개까지 늘릴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5개 있죠, 여기 밑에. 또 흔히 다른 런처에서 독이라고 부르는, 하단 독이라고 부르는 요게 최대 5개까지 있는데, 요거를 9개까지 늘리면은 이렇게 해서, 그리고 뭐 다른 거 설정까지 해서 최대 9개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최대 개수를 다시 기본 5개로 바꾸면은 여기 있던 4개 앱은 위로 튀어나오게 되죠. 뭐 그리고 페이지 반복, 이거는 이 홈화면 가면은 페이지가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죠. 요거를 끄면은 첫 페이지에서는 멈추고 가장 오른쪽 페이지에서 멈추죠. 근데 이거를 계속 돌릴 수 있게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앱 아이콘 라벨 숨기기가 뭐냐, 이거는 여기 아이콘에 이름이 다 사라졌죠. 다 아이콘만 떠 있죠. 이런 식으로 라벨도 숨길 수 있습니다. 네, 다시 여기 아이콘이 다 떴죠. 아이콘이랑 요 이름까지. 뭐 그리고 폴더도 내 맘대로 바꿀 수 있죠. 뭐 폴더명 추천
또는 폴더 배열까지 바꿀 수 있는데, 뭐 폴더 아이콘을 7 곱하기 7 폴더 화면도 7 곱하기 7로 하면은 폴더가 여기 아이콘으로 조그맣게 총 49개가 뜨게 하고, 여기서도 안에서도 49개를 뜨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아이콘은 3 곱하기 3으로 폴더 화면은 뭐 6 곱하기 6으로 적용을 하면은 폴더는 여기 아이콘이 3개 총 9개 나오죠. 로 들어가면은 6 곱하기 6까지 배열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폴더명 추천, 이거는 요 가면은 얘가 인식을 해서 삼성, 도구, 액세서리, 실용성, 생산성, 문서, 이 중에 요 들어간 앱들이 이런 거랑 관련 있으니까 이런 폴더는 어때요? 라고 하면서 핸드폰이 추천해 주는 거죠. 그냥 놔둘게요, 저는. 그리고 팝업 폴더 있는데, 요거 팝업 폴더를 활성화를 하면은 뭐 폴더명 추천이나 폴더 배열은 바꿀 수 없습니다. 팝업 폴더가 뭐냐면,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조그맣게 팝업으로 뜬다는 거예요. 마치 그 노바 런처 같은 느낌이죠. 대신 단점이 총 3 곱하기 3 9개 앱을 이런 식으로 스크롤 해가지고 배치만 되고 그 이상은 배치가 안 됩니다. 뭐 그리고 요 홈 화면을 내가 백업을 하고 그 백업을 얼마나 자주 할 건지에 대한 설정도 있죠. 주기를 뭐 즉시 한다거나 아니면 하루에 한 번씩 한다거나 뭐 1시간에 한 번씩 한다거나 백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백업을 하면은, 백업 할게요. 그럼 여기 남아서 요거를 눌러서 바로 복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노티스타, 요거 같은 경우는 요 핸드폰에 그 노티가 온 거를 다 모아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뭐 인스타그램 같이 미리 보기가 지원되는 거는 이런 식으로 미리 보기도 지원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서 점점점 가서 설정에 가면 그 요 노티스타를 끌 건지 킬 건지에 대한 정보도 있고, 애플리케이션 목록에서 어떤 앱에 그 노티가 왔을 때 저장을 할 건지에 대한 기능, 그리고 사용자 필터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SNS라고 따로 필터를 정했는데, 요 SNS에 가면은 애플리케이션 어떤 애플리케이션만 볼지, 그리고 키워드를 추가를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제가 키워드를 구독으로 하고 요거를 테스트 하고 저장을 할게요. 제가 뭐 카톡이나 뭐든 구독이라는 여기 단어가 떴죠. 그러면은 노티스타에 가면은 테스트에 요게 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뭐 다른 카카오톡 온 것도 있는데 요 테스트에는 안 되죠. 왜냐면 구독이라는 그런 단어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정 문구만 왔을 때 모아서 본다거나, 아니면은 특정 SNS만 모아서 본다거나, 특히 이렇게 사용을 하면은 카카오톡 같은 거 뭐 2일 안 없애고 다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단지 뭐 이모티콘 같은 경우는 어떤 이모티콘인지는 안 보이고 이모티콘을 보냈습니다 라고만 뜨기만 하죠. 그래서 뭐 모드 지우기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쭉 내려가서 지금까지 그 노티피케이션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람 저장 기간을 제한 없음으로 할지, 일주일을 할지, 30일을 할지. 그래서 30일로 하면은 30일보다 더 오래된 기록들은 다 지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금 화면에서 바로 갈 수 있게 요 삼각형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거를 색깔을 내가 원하는 색깔을 한다거나, 아니면 투명도를 조절을 한다거나 할 수 있죠. 이게 뭐냐면 락스크린에 이렇게 화살표 2개가 떠 있죠. 이게 뭘까? 올리면 노티스타로 바로 모든 노티피케이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단점은 요 패스워드를 입력하지 않아도 바로 볼 수 있다는 게 한 가지 단점이겠죠. 그러면은 뭐 이 기능을 알고 있는 타인이 요걸 알면은 뭐 잠금 화면 없이 어떤 대화 내용이 왔는지 그런 거를 다 확인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긴 해요. 그럴 땐 잠금 화면에서 사용하기를 안 하면 되겠죠. 이걸로 굴락의 모든 유닛은 다 확인을 해봤고, 다음 파트에서 굴락 패밀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동영상도 유익했기를 바라며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